오늘도 사연이 하나 와가지고 그걸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일단 읽어드릴게요.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동기 디자이너가 퇴사하기로 했어요. 회사 측과 썩 좋지 못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는데요. 그 직원이 업무상 사용했던 데이터와 작업 파일들을 싹 다 지우고 나간 거죠. 덕분에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대표님은 분노했고 업대로 가신다는데 이게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떤 업무를 하다가 방해받은 것 같은데 너 업무 방해로 고소할 거야, 이런 얘기를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상황과 결부지어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방해가 뭔지 이런 걸 좀 법조문을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은. 그러면 위계가 뭔지 위력이 뭔지 허위사실 유포가 뭔지 이런 걸 아셔야겠죠. 허위사실 유포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없는 사실을 막 유포해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있는데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배탈이 난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없는 일인데 이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위계는 뭐냐, 판사님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질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언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식당에 저 짜장면 100그릇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자기 주소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은 집에다가 배달을 시키면 짜장면 100그릇 만드느라 업무가 막 마비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위력은 뭐냐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다. 내 의사가 조금 제한될 법한 뭔가 폭행이나 협박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지만, 건장한 조폭들이 뭐 이렇게 4명이서 뭐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도 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일체, 뭐 그런 것들을 위력이라고 하는데, 식당에 가서 이거 환불 안 해주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막 조폭들이 한 6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하는 거죠. 내가 업무 방해를 받은 것 같다 하면은 셋 중에 하나는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든지 위계를 썼든지 위력을 썼다, 그런 게 없으면은 업무 방해가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내가 방해를 받은 것 같고 기분이 나쁜데,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거짓말 퍼뜨린 것도 없고 나를 속인 것도 없고 뭐 압박한 적도 없으면 기분 나빠도 업무 방해는 고소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사람이 그 셋 중에 하나 비슷한 걸 했다, 이상한 사실을 뭐 뿌리고 다녔다 하면 고소하고 싶으시면 그런 증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이거 먹으면 배탈 났다, 이 집에서 배탈 났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면 현장 뭐 녹음 같은 게 있으시든지 그걸 들었다는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시든지 하셔야 되고, 이 사람들 위력을 했다 하면 CCTV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준비하셔야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사안에서 이 디자이너분이 회사의 파일을 다 지우고 나가셨대요. 업무가 방해됐을 거는 당연히 추론이 되는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해요. 허위사실 유포는 당연히 아니죠. 그냥 지우고 나간 거니까. 뭐 이 사람이 지우고 나간 게 나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어떠한 압박을 한 거냐, 이거 위력으로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능성이 좀 있는데, 법조인이 제 입장에서는 위계에도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지우고 나간 것 때문에 오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업무 방해는 안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손괴죄에 해당해요. 손괴죄. 형법 제366조에 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손괴죄인데, 손괴죄 객체에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이 포함이 돼 있어요. 내가 쓰던 컴퓨터라고 해도 이 사람이 퇴사하기로 한 순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소유죠. 타인의 재물이나 타인의 전자기록인데 그걸 효용을 해야 하는 거죠. 지우는 거는 손괴, 은닉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뭐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재물 손괴에 있어서는 이거 거의 빼박이죠. 추가적으로 이제 조치 취할 수 있는 건 사실 손괴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삭제돼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다 하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너의 삭제 행위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입었다, 이걸 입증하셔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거죠. 병행을 하셔야 돼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 손해 범위 안에 있어요. 그 삭제 됨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손해만 손해배상 할 수 있는데,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삭제돼서 오는 손해는 사실 통상적으로 예견된 손해들이 아닌 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걸 어디 제출하면 이거를 보고 나서 뭐 감동받은 의뢰인이 뭐 나한테 뭐 100억짜리 계약을 주기로 한 거였는데 그걸 못 주게 생겼다 하면 이런 거는 통상 손해가 아니라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배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손해 끼친 사람이 100억짜리 계약에 결부돼 있다 이런 거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입증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삭제돼서 다시 복구하는 동안 인력을 얼마 정도 소모했다 이런 건 통상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삭제하는 걸 다시 만드느라고 하루 일당 한 15만 원 받는 한 6명의 인력이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다 하면 뭐 그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할 수 있어요. 연쇄적으로 어떤 큰 손해가 발생했다 하는 거는 민사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